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아끼며 살았고 시댁 식구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따뜻하신 분이셨고 시아버지도 무뚝뚝하지만 속정이 깊으신 분이었죠. 무엇보다 시동생도 예의 바르고 착한 청년이었어요. 그때 저는 첫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입덧도 심하고 몸도 무거워져서 회사 일을 계속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남편과 상의한 끝에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집에서 육아에 전념하기로 했어요. 시댁 식구들도 모두 이해해 주셨고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많이 도와주셨죠. 그 무렵 시동생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몇 년간 취업 준비로 고생했던 시동생이 드디어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된 거였죠. 시댁 식구들 모두 기뻐하셨고 저희도 진심으로 축하해 드렸어요. 그로부터 1년 후 시동생이 연애를 시작했어요. 상대방은 같은 회사 동기였죠. 명문대 출신의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동생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날 저희도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결혼한 후부터 동서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어딘가 우월감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특히 제가 집에서 아이만 키우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더욱 그랬죠. 특히 명절 때가 제일 심했어요. 제가 전날에 시댁에 가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사상 차리고 음식 준비를 다 해놓으면 동서는 그때서야 나타나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앉아서 음식만 먹더라고요. 그러고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형님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회사 일 때문에 이런 거 도와드릴 시간이 없어서. 형님은 시간 많으시니까 좋겠어요. 부러워요. 마치 제가 할 일 없어서 집안일이나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전날부터 와서 장보고 음식 만들고 했는데 그걸 보고 시간이 많다고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 동서의 말과 행동들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자꾸 자신의 회사 이야기나 학벌, 친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를 의식하는 듯한 말들을 했어요. 요즘 대기업은 복지가 정말 좋아요. 육아휴직도 길게 주고 복직도 보장되고요. 워킹맘들 지원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어서 아이 키우면서 일하기 좋거든요. 마치 제가 능력이 없어서 집에서 아이나 키우고 있다는 식으로 들렸어요. 더 기가 막혔던 건 제가 임신 중에 샀던 육아용품들을 볼 때였어요. 형님, 이런 건 굳이 비싼 브랜드로 살 필요 없는데요. 어차피 금방 못 쓰게 되잖아요. 아이 옷도 너무 많이 사신 것 같아요. 아주버님 혼자 일하시는데 아낄 수 있는 건 아끼셔야죠. 마치 제가 경제관념 없이 돈을 쓰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 다 선물로 들어온 것들이었거든요.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둘째를 가졌을 때였어요. 가족 모임에서 임신 소식을 전했는데 동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형님, 둘째까지 가지시면 복직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경력 단절되면 다시 취업하기 정말 힘들다고 하던데요.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 텐데 아주버님 벌이로는 부담되지 않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마치 저희가 계획 없이 아이를 가졌고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였거든요. 남편도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와 남편까지도 무시하는 발언이었죠. 결국 그날 큰 다툼이 벌어졌죠. 지금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계속 좋게 넘어가려고 참았는데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무시가 아니라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건데요. 조언? 그게 조언이야? 그냥 우리를 무시하는 거잖아. 시댁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중재하려고 하셨지만 이미 쌓인 감정이 폭발한 상태였죠. 그날 저희는 일찍 집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로 시동생 부부와는 연락을 끊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몇 번 중재하려고 하셨지만 저희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동서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관계를 회복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거의 10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저희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첫째와 둘째가 어느 정도 자란 후 저는 복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오랜 경력 단절로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나름대로 복직을 생각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계속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전 운 좋게 대형 프랜차이즈 그룹의 외식사업부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부터 시작했지만 예전 경험과 성실함이 인정받아 점차 업무 영역을 넓혀갔어요. 특히 외식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맡게 되었죠. 회사에서 운영하는 고급 레스토랑 체인 사업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저도 그 사업을 총괄하는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유명한 레스토랑 몇 곳이 모두 저희 그룹 소속이었거든요. 남편도 꾸준히 자기 사업을 키워나갔어요. 처음에는 작은 건설회사였지만 점차 규모를 늘려서 지금은 꽤 성장했죠. 경제적으로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유로워졌어요.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첫째와 둘째도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죠. 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생일이 다가왔어요. 올해는 특별히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하자고 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 예약을 잡았어요. 프렌치 레스토랑이었는데 저희 그룹의 플래그십 매장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기분 좋게 레스토랑에 갔어요. 아이들도 오랜만에 레스토랑에 온다며 들떠 있었어요. 음식도 정말 맛있었고 분위기도 완벽했죠. 여보, 여기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 괜찮네. 고마워. 그렇죠? 여기 셰프가 정말 실력이 좋거든요. 저희는 즐겁게 대화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동서가 친구들과 함께 저희 테이블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보는 동서의 모습은 예전보다 조금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잘 차려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당당한 모습은 아니었죠. 어딘가 피곤해 보이고 여유롭지 못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동서는 저희를 보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친구들에게 뭔가 말한 후 혼자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형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저희는 어색하게 인사만 했어요.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죠. 동서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형님, 이런 곳에서 식사를 다 하시고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순간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10년 전과 똑같이 무시하는 말투였죠. 남편이 화가 나서 말했어요. 재수 씨, 기분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 가던 길 가시죠. 어머, 아주버님 오해하지 마세요. 전 정말 걱정되어서 하는 말인데.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레스토랑 점주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 매장 점주님은 저희 그룹에서 이 레스토랑을 맡기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었어요. 점주님이 저를 보자마자 부장님이라고 부르며 인사를 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냐며 오늘 음식은 어땠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정말 맛있었다고 답했어요. 동서의 표정이 점점 이상해지는 걸 느꼈어요. 부장님이라는 호칭을 듣더니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점주님은 다음 주 신메뉴 론칭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고 2호점 오픈 관련해서도 나중에 따로 연락드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생이 많다며 간단히 답했죠. 동서는 이제 완전히 새파란 얼굴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단순히 레스토랑 점주와 아는 사이가 아니라 이 레스토랑을 총괄하는 부장이라는 걸 깨달은 거였죠. 점주님과의 대화가 끝나고 나서 저는 동서를 쳐다봤어요.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친구들이 기다리는 것 같은데 이만 가보라고 말했어요. 동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저희를 무시하면서 깎아내렸던 모든 말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죠.
결국 동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 뒷모습이 10년 전에 당당했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저희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별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오늘 정말 속 시원했다고 한마디 했죠. 집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동서한테서 연락이 왔다면서요. 시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상황을 이해하신 것 같았어요. 그 후로도 시동생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지만 저희는 예전처럼 지낼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무시당한 순간들을 쉽게 지울 수는 없었거든요. 몇 달 후 시댁을 통해서 동서 소식을 들었어요. 동서도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있다 보니 늦은 임신이었죠. 그동안 아이가 잘 안 생겨서 고민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서는 출산하면서 육아휴직을 했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는 복직을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아이가 어린이집 적응을 너무 힘들어해서 결국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아이 때문에 일을 그만뒀을 때 동서는 저를 무시하며 집에서 아이나 키운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신도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였죠. 하지만 저는 동서를 비웃거나 조롱할 생각은 없었어요. 육아의 어려움은 직접 겪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다만 예전에 저를 그렇게 무시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일도 순조롭게 되고 있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어요. 첫째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있고 둘째도 활발하고 밝은 성격으로 자라고 있어요. 무엇보다 저는 일과 육아를 모두 해내고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예전에 동서가 저를 무시했을 때는 정말 속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었고 집에서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고 가족 모두가 서로를 아끼며 살고 있어요. 가끔 시댁에서 동서 소식을 전해줄 때가 있어요. 육아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들을 듣곤 하죠. 하지만 저는 그저 담담하게 들을 뿐이에요. 저희는 여전히 동서네와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어요. 시댁 행사가 있을 때도 따로 시간을 맞춰서 가거나 아예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굳이 불편한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고모가 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특별히 만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류가 없었으니까 당연한 일이죠.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에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저희만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해외 진출을 위한 레스토랑 브랜드 개발 사업인데 정말 도전적이고 흥미로운 일이에요. 출장도 많아지고 업무량도 늘어났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죠. 아이들도 엄마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때로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만약 동서가 저를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기도 해요. 아마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동서의 무시와 조롱이 오히려 저에게는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도 즐겁고 가족도 행복하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성장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제 자신과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날 레스토랑에서의 일은 저에게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었어요. 복수하려고 계획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저를 무시했던 사람에게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동서가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람을 외모나 상황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도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일에 연연하지 않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니까요. 저는 지금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